네, 2장 전선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시설 기준 중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2번 읽어보시면 다 맞고요. 3번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승탑 및 승주를 할 수 없도록 발판 못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1번에는 3번이고요. 4번도 맞죠. 가공전선의 지지물로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1번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원칙적으로는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 아니 되는가? 1.8m입니다. 3번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지지물에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파 중에 종별로 알맞은 것은 갑을병이죠. 갑종, 을종, 병종입니다. 답은 1번. 4번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 풍압파 중은 갑종 풍압파 중에 몇 프로를 기초 우리가 을종과 병종은 갑종의 2분의 1, 50%입니다. 5번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의 빙선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파 중은 구성재 1제곱미터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372고요. 다도체란 말이 있으면 333입니다. 따라서 다도체란 말이 없으니까 372. 6번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는 병종이죠. 병종. 그래서 병종 풍압파 중은 적용시킬 수가 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가공전선의 지지물 구성체가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 철탑 강관입니다. 철탑 강관에서 각종 풍압파 중 기본이 되는 각종 풍압파 중은 몇 파스칼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가? 단주는 제외하며 풍압은 구성지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입니다. 588은 뭐요? 588은 철탑에서 단주 원형이죠. 단주 원형 588이고. 이번 1117은 뭐요? 철탑의 단주 기타입니다. 철탑의 단주 기타. 문제에서 단주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1255가 됩니다. 1255. 철탑 강관 1255. 2157은 철탑 기타. 철탑 기타가 2157입니다. 8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되는 갑종 풍압파 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목주 588 맞죠? 원형 다 588이었죠. 그래서 3번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는 588입니다. 88이가 아니고 목주 원형 전부 588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 강관 구성 철탑 단주 제외인 철탑은 125가 됩니다. 9번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특고압 전선용의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압파 중은 그 구성지의 수직 투여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으로 몇 파스칼입니까? 애자는 1039죠. 애자는 1039. 만약에 을종이다. 그럼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10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을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 얼마? 2입니다. 2. 만약에 철탑이다라고 하면은 1.33이 되고요. 목주는 어떻게 돼요? 목주는 저압, 고압, 특고압 1.2, 1.3,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가 됩니다. 11번 길이 16m, 설계 하중 900kg. 설계 하중 900kg이면 우리가 뉴턴을 바꾸면 얼마예요? 6.8에서 9.8, 6.8kN에서 9.8kN 사이의 값입니다. 했을 때 땅에 묻히는 깊이 얼마입니까? 16m면 16m 이하의 범위죠. 16m 이하 범위는 2.8m 이상입니다. 1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길이 9m,
설계하 중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를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입니까? 6.8kN 이하니까 전장 곱하기 6분의 1을 곱합니다. 6분의 1. 그래서 9 곱하기 6분의 1 하면 1.5가 됩니다. 1.5. 13번. 네, 지선까지 왔습니다. 다음 중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선과 유도장애는 상관이 없죠. 지선과 유도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지지물의 강도 보강, 3번 전선의 안전성을 증가, 4번 불평형 장력 줄이기 위한 것도 다 맞고요. 유도장애와 상관이 없습니다. 14번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은 지선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철탑. 철탑은 임시 6개월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철탑은 불가능합니다. 15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선은 안전율 2.5 이상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3.3mm 아니고 4.3mm죠. 4.3mm. 예. 옳지 않은 그 가번이네요. 예, 가번. 2번 지선의 연선 사용한 경우 소선 3가닥 맞고요. 3번 지선의 연선 사용한 경우 소선의 지름 2.6mm 맞고 4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것. 15번에는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지선의 안전율 2.5 2번 소선은 최소 3가닥이죠. 3가닥 3번 지중해 부분의 지표상 몇 cm? 30cm까지고요. 4번 도로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는 5m. 예, 답은 4번입니다. 17번 저압 가공인입선 우리가 인입선에서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공인입선 시설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1번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고요. 2번 경간이 20m인 경우 지름 2mm 우리가 15m 초과는 2.30에 2.6입니다. 2.30kN 이상 2.6mm 이상이에요. 근데 20m는 15m 초과인데 2.6mm 이상을 써야 되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18번 고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등을 다음과 같이 시설했다. 시설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고압 가공 인입선. 1번 고압 가공 인입선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고 지표상 3.5m 높이 시설했다. 위험 표시를 하면은 지표상 3.5m 높이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얼마? 5m인데 위험 표시하면 3.5m로 할 수가 있다. 이번 전선은 5mm의 경동선 사용 가능하고요. 4번 에다 사용 공사로 시설할 수가 있고요. 4번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 연접 인입선. 우리가 연접 인입선은 저압만 있고 고압 연접 인입선은 없습니다. 19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됩니까? 몇 미터 초과하는 지역? 100m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100m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20번 조금 전에 한 거요. 고압 가공 인입선 케이블 200H로서 그 아래에 위험 표시했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3.5m까지 원래 5m인데 3.5m까지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저압 옥축 전선로의 공사에서 목조 조형물의 시설이 가능하다. 우리가 금속으로 된 것은 못한다 보시면 되죠. 목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 금속관, 그 다음에 버스덕트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성 수지관 공사는 목조 조형물의 시설 가능한 옥축 전선로 공사 방법입니다. 21번에 2번. 22번. 고압 옥축 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압 옥축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고요. 전선은 케이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사용할 수 있고 3번. 케이블을
수직으로 붙일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 6m죠. 5m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은 뭐 고압 옥측 전선뿐만 아니고 케이블도 그렇고 뭐 에다도 그렇고 수직으로 붙일 때는 6m가 됩니다. 22번에는 3번 23번 저압 옥상 전선로 시설하는 전선 인장 강도 2.3에 지름 얼마? 2.3에 얼마? 2.3에 얼마요? 2.3에 2.6 2.3에 2.6이죠. 예, 그거요. 2.3에 2.6입니다. 답은 3번. 제가 일어날 때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 계속 듣다 보면 시험 칠 때 귓가에 맴돌 수가 있습니다. 2.3에 2.6. 예. 23번 특구압 옥측 전선로는 몇 킬로볼트 초과 시에는 시설하면 안 됩니까? 옥측 전선로는 100킬로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 25번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들 사이 이것거리 고압 옥상 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60cm입니다. 고압 옥상 전선로 60. 26번 특고압으로 가설할 수 없는 전선로는 특고압으로 가설할 수 없는 거 옥상에 특고압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죠. 27번 고압 가공 전선로 기술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되는 경우에 요도작용에 의해서 통일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선과 기술 가공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 얼마? 가공에서니까 2m입니다. 가공에서는 2m가 됩니다. 28번 사용전압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전하솔로의 길이 12km마다 요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피아? 12km마다 2, 40km마다 3. 12km마다 2, 40km마다 3. 네, 답은 2번이고요. 29번 저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하고 이때 사용자의 고압인 때는 행거 간격 몇 cm? 행거는 50, 테이프는 20cm. 행거는 50cm, 테이프는 20cm가 됩니다. 30번 경간의 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조가용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가용선은 저고압일 때는 5.93에 22 저고압일 때는 5.93에 22 특고압일 때는 13.93에 25 답은 1번이죠. 1번 31번 특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해서 시설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공 전선의 케이블입니다. 일반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번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부식되지 않는 금속 테이프는 간격 20cm입니다. 그 다음 조가용선 인장은 13.93에 얼마였어요? 좀 전에 했죠? 5.93에 22, 13.93에 25가 됩니다. 38이 아니고 25. 틀린 것은 3번이고요. 3번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되는 금속체에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32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이나 전원전선 제외하고 인장 강도 3.43의 이상인 것 또는 지름 몇 매 이상의 경동선 3.43에 3.2 2.3에 2.6 3.43에 3.2 해서 답은 3번입니다. 33번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이 경동선의 경우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해야 됩니까?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은 2.2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2.5가 됩니다. 34번 사용자는 6만 볼트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짐을 지주 완금류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몇 cm 이상이 합니까? 6만 볼트는 우리가 6만 6천 볼트 구간이죠. 6만 6천 볼트 구간 얼마? 6만에서 7만까지는 60kV에서 70kV까지는 40cm입니다. 여기 표에서 자주 나오는 거 15kV 미만, 15kV 이상 25kV 미만, 60kV 이상 70kV 미만, 그 다음에 130kV 이상 160kV 미만 90cm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고요. 35번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전 지주 또는 지선사 이격거리는 사용 전압 15,000V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cm 이상이 합니까? 15,000V는 15kV 미만이에요? 아니면 15kV 이상 25kV 미만이에요? 15,000V는 15kV 미만 아니죠?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15kV 이상 25kV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20cm가 됩니다. 36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횡단 6.5 철도횡단 6.5 아유, 너무 유명한 겁니다. 철도궤도 횡단 6.5 이것은 가공전선뿐만 아니고 인입선 그 다음에 뭐 통신선 전부 그래요. 철도횡단 6.5입니다. 37번 3,300보다 고압 가공전선으로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까? 도로 횡단이고 3,300V는 고압이죠. 고압의 도로 횡단 36번 해설에서 확인하시면 고압은 6m가 됩니다. 38번 사용전압이 22.9kV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얘는 뭐요? 35kV 이하면서 도로 횡단이죠. 36번 문제의 해설 보시면 똑같이 6m가 됩니다. 6m. 예, 39번과 40번은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볼게요. 39번은 3, 4, 5kV 송전선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는 160kV 기준해서 5m요. 산지는 5m. 따라서 단수 구하면 단수는 10분의 3, 4, 5죠. 마이너스 160kV 기준이니까 얼마요? 18.5단. 이것은 19단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19단. 그러면 얼마요? 5m 플러스 단수 19 곱하기 0.12 하면은 7.28. 39번에는 7.28m가 됩니다. 40번 볼게요. 40번. 3, 4, 5kV 가공전선을 평지에 건설하는 경우 평지는 우리가 일반 장소예요. 일반 장소 6m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산지는 5m고요. 일반 장소는 6m입니다. 근데 39번에서 구한 전압과 똑같죠? 주어진 전압이 똑같으면 3, 4, 5니까 얘도 19단이에요. 따라서 얼마? 6 플러스 19 곱하기 0.12 하면 8.28m가 됩니다. 40번에는 3번. 계속해서 41번 볼게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미리의 나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겹이 굵게 나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압 같은 경우는 5.26에 4, 고압은 5.6에 4, 특고압은 얼마? 8.01에 5입니다. 8.01에 5 혹은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나경동선, 아현도 강선 혹은 OPGW 전선입니다. 41번에 4번. 42번. 지지물로 비정철조, 비정철골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 하면 내장형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1번 내장형. 43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비정철주 중 각도형은 전선로 중 최소 몇 도? 직선형은 3도 이하, 각도형은 3도 이상입니다. 3도인데 경각도 3도, 중각도 20도인데 여기서 그냥 각도형이라고 하면 3도를 넘는 곳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44번 철탑의 강도 계산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중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이상시 상정하중 계산에 대한 풍압하중은 수직, 수평 횡하중, 수평 종하중이고요. 좌골 하중은 우리가 건설에서 나오는 그런 하중이 됩니다.
45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44번의 해설 한번 보시면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풍압이 전선의 직각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을 이렇게 수직하중, 수평하중, 종하중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46번 특구압 가공 전선로 중 지진물로 직선의 철탑을 연속해서 10개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몇 개 이하마다 4장 1단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철탑 한 개를 시설해야 됩니까? 10개 이하마다 4장형 1단 철탑은 10기마다 4장형 1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철탑 한 개를 시설한다. 철탑 10기. 47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 이격거리는 몇 센치입니까? 이건 뭐요? 병가죠, 병가. 예. 고압과 저압의 병가인데 케이블을 사용한단 말이 있으면은 0.3m, 케이블을 사용한단 말이 없으면 0.5m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이죠. 케이블 사용한단 말이 없죠. 따라서 50cm가 됩니다. 48번 방금 한 거죠.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 전선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입니까?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0.3m 이상, 즉 30cm입니다. 49번 66kV 가공 전선과 6kV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66kV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제하고 단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동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여기서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특고압과 저압 또는 고압의 병가는 21.6kg에 병가기 때문에 좀 더 굵은 단면적 50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한다. 3번 50번 다음 주 사용자들이 35kV를 넘고 35,000V를 넘고 10만 V, 100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짐을 시설할 있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한다. 맞습니다. 2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저압 가공전선과 이격거리는 0.8m. 우리가 앞에 47번 문제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 해설을 한번 보시면 35kV를 넘고 100kV 미만이면은 일단 뭐 35kV 초과 60kV 이하에서 표준은 2m죠. 2m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1m입니다. 따라서 2m 혹은 1m가 돼야 돼요. 2m 혹은 1m인데 여기서 0.8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겁니다. 3번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 강도 21.6kg 50 단면적 50입니다. 50제곱미터고요.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은 철주, 철공,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이어야 합니다. 맞고요. 51번 다음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을 시설한다? 공가죠, 공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공전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합니다. 2번 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1.5 공가할 때 1.5가 됩니다. 3번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75다. 예, 저압은 75, 고압은 150입니다. 저압과 고압이 같은 것이 아니고 저압 75, 고압 150입니다. 4번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공전선은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은 맞죠. 4번 3번이고요. 52번
사용자는 웹볼트를 넘는 특과 가공전선과 가공약돌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의 시설에서는 아니 되는가? 35,000V죠. 35kV가 넘으면 공갈을 할 수가 없다. 답은 4번. 53번.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인 경동전선 사용 특과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내장형의 비적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허용 최대 경과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원래 표준 경과는 외우셔야 되죠. 표준 경과는 150에 250에 600입니다. 근데 표준 경과일 때는 우리가 지금 특과합에서 단면적 22 이상을 사용할 때요. 단면적 22 이상을 사용할 때는 표준 경관으로 해서 150, 250, 600입니다. 그런데 특고압에 22가 아니고 50을 사용하면 비정이 얼마? 500으로 늘어납니다. 150, 250, 600에서 300, 500에 600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4번. 고압 가공 전선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고 전선으로는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전선을 사용한다면 경관은 최대 얼마입니까? A종은 표준 경관일 때 얼마다? 150m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전선의 지름 5mm 이상을 사용할 때예요. 근데 지름 5mm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표준 경관 150이 아닌 300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54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이번 장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2시간에 나눠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